20세기가 막을 열면서 하늘을 향한 경쟁도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 비행선 개발 계획을 마친 그라프 폰 제플린 백작으로 인해 비행선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한 독일. 1차 대전 군사적 용도로도 투입되고 그리 큰 성과는 보지 못했지만 이 비행선이란 존재는 독일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독일 국민의 압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당연히 비행선은 파시스트 국가가 되어버린 나치 독일의 선전 대상으로도 이용되었고 2차 대전 이전까지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그 거대한 위용을 과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플린사의 야심작이자 독일 지도자의 이름으로 명명된 기체 힌덴부르크급 비행선이 있었고 1937년 이 힌덴부르크급 비행선 LZ-129는 앞으로 조금씩 적대적 대상이 될 대서양 너머 국가 미국을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4월 힌덴부르크 비행선이 미국으로 향하기 전 워싱턴 DC 독일 대사관에 섬뜩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The embassy received hundreds of letters like that last year, Mr. Ambassador. She spells out how and where the Zeppelin will be destroyed. A time bomb over American territory. 예, 그 소식은 비행선 LZ-129가 미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 영공에서 폭발할 것이라는 정보였죠. 그리고 같은 시각 베를린 슈타켄 항공기지. 이 기지에 막 도착한 독일 공군 소속 프란츠 리터 대령. 실제 인물은 프리츠 에르드먼 대령. 불과 며칠 전 내전을 치르고 있던 스페인 게르니카 폭격 작전에 투입되었던 인물. 리터 대령은 당시 독일 선전장관 요제프 게벨스에게 어떤 중요한 임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The LZ-129 is a world symbol of Nazi power. It is an honor to guard her safety, and you've been chosen. So you're being loaned to the LZ-129 as the officer in charge of security for this trip. 비행선 폭발 예고를 전달받은 게벨스는 리터 대령에게 비행선의 보안 임무를 맡기게 된 것이었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임무를 맡게 된 리터.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제플린 본사를 방문합니다. Why are you here? I'll be aboard, sort of special security officer. 고위 장교의 방문이 영 달갑지만은 않았던 제플린사 에케노 대표와 레만 선장. 나치 정권과 그리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상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It's all arranged. I'll see you at the airfield Monday.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거하게 회식을 하고 있던 비행선 승무원들. We'll be dry for 2 days on board, woman. 약간 코알라가 된 이 젊은 친구 칼 보어스. 실제 인물은 에릭 슈펠. 히틀러 유겐트 출신으로 비행선의 정비 임무를 맡은 승무원이었죠. 그리고 옆의 여성 보어스의 애인이었던 프레다 할레. They say she works for foreigners. Some French bank in Frankfurt. We should report it, Frau Noor. 뭐 같이 신나게 어울리면서도 서로에 대한 의심만큼은 멈추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 시한폭탄이 준비되고 있었죠. 1937년 5월 3일 프랑크푸르트 비행장. 드디어 출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리터 대령. 이 비행선에 승선하는 모든 승객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비행선을 폭파하려는 인물이 숨어 있겠죠. 우르슬라 로이겐 백작 부인. 나치에게 모든 영지를 빼앗긴 몰락한 귀족 여성. 보스턴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함이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아예 탈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We're keeping all passports this trip, Countess. They will be returned to you when we arrive at Lakehurst. 독일계 미국인 에드워드 더글라스. 그냥 평범한 광고회사 임원. 브레질로 가족. 역시나 독일계 미국인. 부분 유대인 핏줄로 니른베르크 인종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가족. 그리고 그냥 평범한 고개사 조셉 스페. 모두들 의심이 갈 듯 말 듯 딱히 이렇다 할 조짐은 없어 보이지만 리터 대령에게는 어느 누구도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만은 없던 상황이었죠. Would you tape the end of Mr. Pagetta's cane and return it to him, please? Yes, sir. Tape is for your own safety, sir. The steel tip could strike sparks. 예, 이 비행선은 헬륨 가스를 부력원으로 써야 했지만 헬륨 최대 생산국이었던 미국은 독일에 대한 제재 조치로 헬륨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마지못해 헬륨 대신 무려 수소를 채워놓고 비행하려던 친환경 인명 경시 비행선 힌덴부르크. 이 가연성 기체로 인해 안전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Seems I'm to go to Washington, try to get us helium. 드디어 미국으로 향하는 LZ-129 힌덴부르크. 길이 245m로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비행체. 나치 독일의 힘을 과시하듯 선체 내부는 호화스럽게 만들어졌고 승객 운송 목적뿐 아니라
나치 독일의 선전용으로 사용된 기체였습니다. 그렇게 승객 36명과 승무원 61명, 총 97명이 힌덴부르크호에 탑승합니다. Everything's in order, sir. Prepare to weigh off. 드디어 뉴저지 레이커스트 항공기지를 향해 출발하는 힌덴부르크. 그리고 Martin Vogel, did you know we're cabin mates? Are we? Yes, I feel honored. 마르틴 포겔, 리터 대령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맨으로 위장한 게슈타포 요원, 그러니까 감시자를 감시하러 온 인물이었죠. 하늘을 가득 덮은 거대한 비행선이었지만 기체 특성상 기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던 힌덴부르크. Fly the north side of the storm, the pressure pattern will simply push us over England. I'll do the worrying this trip, Captain. We'll stay on course and try to outrun the storm. 그리고 그 시각 미국 레이커스트 항공기지. Left Frankfurt 10 minutes ago. 8:18 by their clock. Every time she puts in here, it's like walking on a crate of eggs. A booby-trapped crate of eggs. 미국 측 역시 그 폭발 예고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 있던 상황이었죠. 역시나 보안 장교답게 선체 내부부터 살펴보는 리터 대령. Have you found it, Colonel? 당연히 그 용의선상에서 승무원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Only one damn rider. Hell on cigar smokers. Filthy habit cigars. 스소 비행선임에도 절대로 흡연만큼은 포기 못하는 저 담배인들. 비싼 티켓 가격만큼이나 식사 역시 푸짐하게 제공되고 선내 분위기는 꽤나 안락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바깥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죠. We'll slow down in this turbulence. That's how your American friends lost all their ships. 그 사이 포겔과 같은 객실을 쓰던 리터 대령. 그동안 자신이 유심히 봐왔던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을 한 명 한 명 되짚어 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부유한 태역 장교 네이피어, 광고회사 임원 더글라스, 유독 까불어대던 고개사 조셉 스페, 영지를 정부에게 빼앗긴 몰락한 귀족 여성 우르슬라 백작 부인, 그리고 선체 내에서 잠깐 스쳐 지나쳤던 승무원 칼 보어스. Has a mistress who works in the Frankfurt branch of a French bank. Her name is Freda Haller. 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의심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과연 누가 대형 사고를 저지를 당사자일지. Send results. Freda Haller surveillance so far. Also run check on her lovers before Borth. 베를린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리터 대령. 갑자기 보어스와 그 애인 프레다 할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진 것이었죠. 이 보어스라는 친구, 히틀러 유겐트 활동을 갑자기 그만두더니 어째서 뜬금없이 힌덴부르크 정비원이 된 것인지, 그리고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기적으로 선체를 살펴보는 리터 대령. 역시나 그곳에는 다른 누군가도 함께 들어와 있었죠. 예, 그 정비원 칼 보어스였습니다. 리터 대령을 발견한 보어스, 무엇 때문인지 성급히 몸을 피합니다. 그때 결국 들키고만 보어스. You, Borth. What the devil were you doing out there? Control cable, sir. A rigger's duty. 태연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집요한 리터 대령,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I wonder what you were really doing, Borth. My duty, sir. 역시나 작게 찢어진 면직물 부위는 기류로 인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Cover on port fin, rip loose, sir. Engines 3 and 4 idle. 이 정도면 거의 대형 사고급인 것 같은데 정비원들 급히 사고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나 했더니 예, 정말 그냥 꿰매는군요. 딱히 다른 방법도 없겠죠. It's still too big. It'll rip. Captain's orders, back inside. 그래도 끝까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보어스. 다행히도 자신이 저지른 사태를 무사히 해결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리터 대령의 의심을 피해갈 수 있을런지. 그런데 The former lover of Freda Haller was killed fighting for leftists in Spain. Signed Hogwall. 예, 프레다 할레라는 여성, 스페인 내전에서 이전 애인을 잃은 여성이었죠. 그 말인즉슨 이 여성이 나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 그리고 보어스 역시 유겐트 활동을 하면서 반나치 성향을 갖고 있었고, 게다가 이 리터 대령, 불과 지난주였던 4월 26일 스페인 게르니카를 폭격했던 인물.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를 자랑스러워했던 리터였지만 무고한 이들을 학살한 이후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It's from the Gestapo. Borth's woman has been arrested. She's confessed that her ex-lover was killed fighting for the leftists in Spain. 프레다 할레와 보어스의 연결고리를 알아낸 리터. 힌덴부르크를 폭파할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게르니카 사건을 겪은 리터는 이들에게 알 수 없는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죠. 게다가 자신의 아들 역시 히틀러 유겐트 출신. 2달 전 임무 수행 중에 아들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리터는 보어스로부터 생전 아들의 모습을 떠올린 것일지. Frida Haller has been arrested. She's admitted that your predecessor has been killed in Spain. Where is it, Borth? They'll work on Frida until you tell me.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나치를 경멸하긴 했지만 무고한 이들의 희생 역시 원하지 않았던 리터. 하지만 승객들의 희생을 원하지 않은 건 보어스 역시 마찬가지였죠. But that's not how I plan to do it. It'll happen at the mooring mast at Lakehurst. 인명피해 없이 그저 힌덴부르크만을 폭파시키고 싶었던 보어스. 이 비행선을 폭파시키는 것은 자신이 증오하던 나치의 상징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뜻밖의 전해지는 소식. It concerns Frida Haller. Killed while trying to escape, they say. I don't want 97 more dead on the ship. I told you, it will happen at the mooring mast. No one aboard. 이 거대한 비행체를 폭파하려는 보어스의 의지는 나치에 반감을 갖기 시작한 리터 대령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죠. What time? 7:30. 그렇게 리터 대령의 묵인하에 보어스는 시한폭탄을 설치하게 되었죠. 폭파 시간은 7시 30분. 그런데 저런 칠칠지 못하게 칼을 떨어뜨렸군요. I just found this stuck in the catwalk. Priceless boy. We've got to find out who owns that knife and why it didn't report it. 칼의 주인을 찾기 위해 모든 정비원들이 소환되지만 이미 보어스는 동료의 칼로 슬쩍 바꿔치기 한 상태였죠. 일단 위기를 모면한 보어스. 그리고 5월 6일 오후 5시경 마침내 비행선은 미국 상공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비행선이 착륙한다는 소식에 항공기지에는 온갖 신문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상륙하면 좋겠지만 하필 기상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죠. Flash red, damn it. Flash red. Writing out weather. So delay landing until further notice from NAL. 기상 악화로 착륙을 연기시키는 항공기지. 그러는 동안에도 폭파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탑승객들은 하선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점점 다가오는 시간에 초조하기만 한 리터와 보어스. 그런데 I want to see your knife. You've seen my knife. I'm busy. You stole it from him when you broke your own. Now what were you doing? 예, 독일 요원은 보어스가 칼을 바꿔치기 한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그동안 연기된 착륙 시간에 조바심이 나는 리터 대령. When do you estimate that'll be? You can tell the passengers will land when conditions are right, another minute sooner. A high landing takes 15 minutes. Allow another 20 to disembark passengers. 착륙이 연기된 지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기상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Recommend landing now. Ground crew is ready. 언제 다시 기상이 악화될지 알 수 없는 일. 항공기지는 비행선 착륙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She hovers just short of the mast, waiting for her nose cone to be connected up. A great floating palace. 이제 임박한 폭발 시간. 마음이 급해진 리터 대령은 보어스를 찾아 헤매게 되었죠. His landing station's in the nose. 예,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이대로 폭탄을 방치하면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들이 희생될 수도 있던 상황. Outrider, I've taken over. You're all gonna die. There's the bomb. Prepare Page 4. 그렇게 보어스가 말해준 장소에서 시한폭탄을 발견한 리터. 승객과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하선하고 비행선만 폭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늦추어야 했죠.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리터 대령은 얼어붙은 듯 폭발을 방치합니다. 그냥 이대로 폭파되어 버리는 힌덴부르크. 1937년 5월 6일 오후 7시 25분 245m의 세계 최대 독일 비행선이 미국 뉴저지주 레이커스트 항공기지 상공에서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객 총 97명 중 사망자는 35명. 그나마 낮은 고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서둘러 탈출한 인원들로 인해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생각보다 생존자 수가 많은 편이었죠. 물론 이 이야기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체가 수소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당연히도 반나치 조직의 사보타주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는데, 영화는 어느 정도 그 음모론을 기반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스페인 내전 시기였음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공화파를 지지했던 반나치 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정을 두고 제작된 것이었죠. 물론 약간 억지스러운 무리한 설정도 있긴 했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야겠죠. 어쨌든 무수히 많은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비행선 산업은 몰락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1960년대 영국의 한 락밴드로 인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사건이 되었죠. 나치의 상징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거대한 비행선 힌덴부르크의 마지막을 다룬 이야기, 힌덴부르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